공약들을 1년에 수행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3월 말에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총학생회 업무가 착수가 되는 거는 4월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4, 5, 6, 7, 8, 9, 10, 11, 12월 달까지 이러한 모든 공약들을 성실하게 이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 조사와 학우들의 의견 수렴과 기획과 실행과 그리고 실행 다음에 피드백, 사후 관리까지가 하나의 공약 수행 과정인데 이것을 17개나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구글 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공초회는 정보 보고 저희 둘이서 하지만 다음 년도 총학생회는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와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저희 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회의하고 결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국별로 나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여름방학에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어질 가 있는 우려는 저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학교와의 좋은 협의와 좋은 내용과 좋은 말이 오가면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임을 확인받은 공약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제가 궁금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학생회 이 국이 몇 개가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 국의 국원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신입국원 모실 때 봐야 알겠죠. 지원자분들을 봐야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정원이 5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분할도 그에 맞게 진행되었겠죠. 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인력적인 측면이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국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실 그 파라마주 모바일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회 내부에서도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TF팀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학우들의 의견도 반영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분야들 역시도 그 해당하는 공약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원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파라나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원이나 국장이나 차장이 있으면 매우 좋겠죠.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 외에 진행에 착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는 진행할 것이고 그 와중에 좀 더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하거나 앱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당연시 돼야 할 일이고 그리고 크게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다르고요.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국원이나 저희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이 부분 공약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성수자보임 DIP 소속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총학 슬로건이 다름이 웅투다라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을 거셨는데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기존의 학생회들과 달라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 많은 공약들을 봤을 때도 소수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과
그 다음에 장애 관련해서 인권 감수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소수자도 학교의 구성원인데 이렇게 소수자들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이 정말 실망스럽고, 아까 장애인 얘기하셨을 때 이 공약들을 보면 재학생이나 졸업생, 군인들과 같이 특수한 학생들에 대한 공약은 예상하고 준비하셨던 반면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왜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헛된 희망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총학으로서 총학이 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로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그렇게 헛된 희망을 준다고 하는 거는 총학으로서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학 산하에서 인권위원회나 성폭력 전담위원회 같은 경우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만약 총학에 당선이 되신다면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인권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DIP, Diversity is Power 맞나요? 네, 제대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조가 발음이 움트다인 만큼 다른 총학생의 다운 총학생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집 제 마지막을 보시면 다음에게 묻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정책을 준비해왔지만 사실 모든 학우분들의 어떠한, 그리고 개개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다른 학교들을 분석하였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학우분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정책집에 이러한 부분을 실어도 되는지 여쭤보았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러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저희가 금요일까지 선거운동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데, 학우분들이 원하시는 공약이 있으면 반드시 기입하셔서 저희 선거본부 정책집 수거함에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우분들이 그럴수록 더욱더 관심을 주시고 저희에게 의욕을 주시고 더욱더 매목적인 비판을 해주실 수 있고요. 비판도 저희를 싹트게 하는 그런 좋은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정말로 좋은 지적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만약 총학이 되면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거 질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 학생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아주대학교 총학생 회칙 10장에 이미 성평등위원회가 기존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학세미나 4층에 아주대학교 인권센터가 새로 오픈했습니다. 저희가 모든 학우분들의 니즈와 그런 것을 먼저 다 알 수 없듯이 학우분들도 이런 관련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금 공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관련한 문의나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센터나 위원회로 연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우분들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작성되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학우분들을 만나서 어떤 것이 불편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공약으로 넣기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시간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물어봐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물어보는 것은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 부처 또는 학생단체 이런 곳에 질문은 되지만 개인에게 찾아가서 총학생회 후보자인데 어떤 것이 불편하냐, 어떤 것이 불편해 보인다, 이런 프레임이 저는 조금 우려되어서
장애하고 분들 관련 공약은 안 나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애 학생과 관련해서 그런 점은 물론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애하고라고 해서 특정한 경험을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저는 그것이 인권 감수성이 좀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이나 졸업생, 재학생들과 같이, 아니면 혹은 이렇게 동아리를 많이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활성화 이런 정책들은 다 나오는 반면에 장애학우에 대한 거는 아무런 고려도 안 했다는 것이 너무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없이 마치겠습니다. 네. 장애하고 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장애하고 분들이 전동 휠체어로 오르고 내실 때 뒤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매점,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불편하고 의자의 위치, 장애하고 전문 위치도 한정적이고 개수도 모자라고 그분이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셔도 목이 말라도 물을 떠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만식 엘리베이터 없죠. 그리고 학생회관, 신학생회관 1층조차도 지금 자동문 없죠. 어떻게 밀고 들어갑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분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우선시 원하는지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없다는 한계점에 저희 부족함 때문에 먼저 다가서지 못했다는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저희 임기 기간, 만약 당선이 된다면 앞으로 있을 임기 기간 동안에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과 안효성이라고 합니다. 저 초등학생의 기록실 운영에 대해서 드리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온라인은 파라나주 게시판을 신설을 하셔서 게시판을 이용해서 계속 업로드를 하실 생각인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속성을 위해서라면 종이장으로 남기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이가 어떤 공간에 보관이 되려면 공간이 필요가 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어디에 마련하실 생각인지, 만약에 학생회실에도 공간을 마련하신다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약간 개방성을 조금 더 고려하실 건지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런 공간은 어떻게, 어디에다가 할당을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총학생회 기록실의 경우는 총학생회실 혹은 총학생회실 옆에 학생복지위원회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려다 보니 분실의 위험도 있고 아무래도 학생들의 출입이 가능하지만 저희도 관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보 공개를 하실 때에는 신청에 대해서 혹은 방문을 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 정보 공개를 도와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은 좋은 답변을 받았고요. 그 벽다방 관련해서도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래된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됐던 원인이 학생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생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활성화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학생 의견을 수렴하실 생각이세요? 설문지를 돌릴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셔서 물어보실 건지 약간 그런 게 약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인 방법은 구글 독수를 사용할 것 같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연구역 가시화하고 흡연구역 가시화와 금연구역 가시화를 동시 진행하여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B교시 끝나고 D교시 끝나고 또 6시 반, 7시 반, 또 시험 기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한 번씩 나가봐서 그런 그 사용도를 조사하는 것도 학생들의 행동을 조사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의견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진행한 사업에 얼마나 잘 저희의 생각대로 편의를 보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절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의견 반영이 단순히 저희가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면 이거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절차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선차적으로 가시화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봐야 그런 학생들의 행동을 통한 의견이 접수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되 벽돌 쪽과 자판기 쪽이 있는데 둘 중에 좀 더 어떤 학우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데가 있을 거고 어느 부분에서 학우분들이 좀 더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지 깡통은 언제 놓이는지 이걸 치웠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다양한 그 학술적 조사도 당연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피드백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학과 18학번 안하림이라고 합니다. 10번 공약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로터 복지사업 자체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는 참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플로터를 직접 사셔서 구입을 하셔서 저희에게 제공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어서 할지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사실 준비했었는데 관련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기에는 너무 고급 장비이고요. 다른 복사기나 정수기와 같이 렌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가격 책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에 대한 저희가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비를 사용하겠지만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저희 운영비가 있어야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는데 중간에 기기 이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붙이지 않고 운영비를 정당하게 받아서 저 가격은 미정입니다.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 아까 질문해 주신 답변은 이걸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크게 없으시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공약을 이행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당선되고 전화를 더 돌려봐야 알겠지만 저 가격 책정도 사실 학교가 밑에서 거의 6곳에 돌려봤고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플로트를 운영하고 있는 장소에도 가서 문의를 드려봤고 또 기기도 사실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학우들을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구비하는데 안 되면 안 돼서 바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차적인 자료 조사는 미리 해두었다는 점 5개에서 6개 사이에 렌탈 업체를 알아봤었고 또 헤드라고 하죠. 헤드와 잉크까지 다 되는지 또 용지는 어디가 더 싼지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 한 번 잉크를 갈면 몇 장까지 뽑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정책 준비하면서 함께 진행한 거라서 한 번 더 회의체에서 제대로 논의한 후에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의 의도가 좀 원하시는 기간이 있으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이유가 있어 반영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17학번 최승준이라고 하고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제대로 이 공약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질문 몇 개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 청원 제도를 신설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일단 그건 맞으신가요? 국민청원 제도를 모티브로 했다기보다 청원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관련한
많은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네, 청원이란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진행을 하였고요. 국민청원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 국민청원은 뭐 조화 공감인가요? 제가 아직 활용은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소재가 있으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답변해주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운영적인 차별 이름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시스템 운영이나 용도는 확실히 다른 거.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만 건인가요? 그 기준이 되어야 답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생 청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감수라든지 혹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몇 건 이상 발의되었을 때 이걸 학생회 측에서 고려할 것인지 그 예상치라도 듣고 싶습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공감이 안 돼도 하고 한 분의 의견이라도 저희는 귀담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바로 저희가 그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회의체를 거쳐야 되겠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하지만 그 하나까지도 회의하고 생각하고 한 하고가 올렸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해보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딱히 공감의 수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저명한 좀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쪽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수강 정정 기간이 개인적으로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학기만 하더라도 이틀 동안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수강 정정 기간을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틀로 산정된 이유는 대부분 월화죠. 근데 수업이 월수 아니면 화목, 화금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월화 기간 동안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보고 정정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화 이틀로 측정될 것 같고 만약에 일주일로 늘면은 저야 환영입니다. 학우분들이 좀 더 고심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로 발생했을 때 제가 예상되는 동팀의 답변은 어쨌든 성적 정정 기간이 정식 출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한 학기에 전체 학사 일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출석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답변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한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흡연구역에 그 한동안 감시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도서관 벽다방 쪽에는 이게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거기서 너무 당연한 듯이 흡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비용이 들더라도 감시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원을 배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셔서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하는 게 아까 사유지어서 저희가 처벌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벽다방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국민생활건강법 제9조에 따라서 건물에 붙어있는 테라스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흡연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어서 확실히 학우분들이 말해주신 감시위원이 적용되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월권행위가 아닌 그런 제재 사안 중에 하나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선거운동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성서수자 동아리 DIP 소속 비거니즘 지향인 모임 누리달 소속 사회학과 나지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비거니즘 지향인 모임 누리달을 대표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대학교 내에는 비거니즘뿐만 아니라 알러지, 종교, 신체적 등의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의 경우 이런 앞서 말한 이유로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의 비율이 엄청 많고요. 그러나 학교 식당, 매점, 간식 사업 등에 있어서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거의 전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나온 간식들이 햄버거와 콜라더군요. 먹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채식들도 학생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관련 복지에 대한 시연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복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하여 제가 건의하고 싶은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교내 식당의 식당 성분표에 대해 공지해 주십시오. 성분 표기는 식이 소수자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요구라 생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그런 식이 성분표가 나와 있지 않고 식당에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 간식 사업 때 일정 비율 이상 채식 메뉴를 준비해 주십시오. 학생 회비를 내고도 그에 대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교내 식당에 채식 메뉴 도입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대학교 내에 다름이 멈출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빌면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의 건의와 그에 대한 그런 처리에서 그런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저희가 학생 인권회를 건의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해결해내갈 주체는 누구이고 그걸 책임질 주체는 또 누구이고 그 피드백을 받을 주체는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식이성분표라고 하셨나요? 혹시 이게 뭐 국가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거 따로? 국가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만 의무로 식이성분표를 표시하기를 하고 있고 대학교 내에서는 사립학교에서는 의무되는 상황이 없어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학은 제외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초중고에서 어쨌든 학습 시설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진행하고 있다면 어떠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거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비거니즘의 입장에서 이것을 주장한다기보다 학생 대표로서 이것을 주장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잠시나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제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참고하여서 저희가 학생복지 요구안에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늘 성함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 연락드리고 싶어서 관련해서 지식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요구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또 간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이 원하시는 메뉴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와 공급의 차이와 어떤 학생회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먼저냐, 최대한 많은 학우들에게 복지를 같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학생들의 취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매우 어려운 결정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 반대편으로 지금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게 거기에 의견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식사업과 교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만큼 저희가 지금 확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논의해 볼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등한시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던 게 입건위원회 관련한 말씀인데, 저도 아직 4층에 이번에 시설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8월 겨울쯤에 시설된 입건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봐서 입건위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 학교에는 있던 학생 자체적으로 있던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자체적으로 있다면 어떤 문제를 가질지, 만약에 역할이 중복되진 않는지, 또 방향성에 대해서, 또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떤 다양성이나 제도적인 방향을
생각해야 될지 자문을 구한 뒤에 충분히 검토 후에 오는 4월 또는 2학기 전압대회까지 꼭 저희가 분석해서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학과에서 박세익이라고 합니다. 부 후보님과 정 후보님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부 후보님께는 청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 공개 청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 공개 청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해당 용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나 이제 외부 기관에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의 그 일정한 정보에 관해서 이제 공개를 정식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청원을 하다 보면 이제 학사 행정에 관련된 그 사안이 있을 거고 학교 측에서는 그걸 이제 공개를 거부하는 일이 또 발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그런 사안을 이제 대변하기 위해서는 그런 외부 기관의 힘을 좀 빌려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런 청구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인 후에 공식적인 것이 맞다면 예, 그럴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후보님께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학생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뭐 디베이트 관련 그런 의혹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사전 공개 같은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관련 사항에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을 모두 분기별로 공개하는 거고 하지만 저희가 축제 때 사용하는 돈이 학생회비가 다가 아닙니다. 지원금도 받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마련해 주는 돈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정보 공시 아까 말씀해 주신 이걸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학생회비와 함께 공개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학교 측이 지금 학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생 대표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생회비 공개는 당연히 무조건 전체 공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교비라고 하죠. 등록금 수입이나 그 등록의 수입으로 진행되는 예산 집행은 학교 측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학교를 대응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관련한 게 있다면 활용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학생 대표 입장으로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식 사업까지 이제 거의 전적으로 학생회비로 집행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매년 매 분기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사후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전에 우리 사업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더 구성이 됐고 이 사업은 얼마만큼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개해서 학생들이 사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하실 수 있느냐 그거를 좀 보고 싶어요. 네, 매우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염려되는 거는 아무래도 학생이 진행하다 보니까 B2B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의 거래가 아닌 만큼 저희도 소비자인데 어쨌든 대신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라는 홍보 매체가 대학에는 홍보 매체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수요 예측을 미리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간식을 구매할 때도 한 군데를 딱 정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뭘 해줄 수 있고 이곳에서는 배달료를 안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는 음료를 좀 더 주신다고 할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학우들의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를 100개 산다고 했는데 120명한테 나눠주면은 오히려 잘못된 거고 반대의 상황에 놓였을 때도 어쨌든 저희가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이 학생 측면이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이 좀 모자란 게 있어서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전에 뭐 정말로 궁금하다고 하시면 정말 가안이라고 학생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위신입니다. 대동제 안전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동제를 할 때 동아리 및 총학생회에서 순찰을 하는 등 안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학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것 말고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순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를 짜는 것도 안전팀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인원 배치를 어디에 하느냐도 안전팀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축제를 경험해 보셨다면 알다시피 연예인 무대가 있다면 많은 외부인, 내부인이 몰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거나 또는 그 무대에 각 위치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게이트 앞에서 최근에는 학생증 검사를 시행했죠. 뭐 그런 역할부터 해서 그런 제도적인 도입을 어떤 걸 시행할 거냐, 올해는 학생증 검사를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단순히 인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저희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걸 거는 가질 수 있으시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도 충분히 저희 대동제에 함께하는 대동제 의도에 맞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전팀에 대해서 바리게이트 등은 안전을 하는 방법, 안전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한 의도는 외부 경호업체 같은 팀을 함께 이용을 하면 안전 보안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학우를 운영하면서 일반 학우가 안전팀으로 기속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우분들이 안전팀으로 소속되면은 오히려 안전이 걱정된다는 말이시죠. 오히려 안전이 걱정된다는 말보다는 인력 충당 말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희 공약 자체는 앞에 써 있듯이 학우들과 함께하는 대동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이고 안전에 대한 측면은 그냥 대동제를 별개로 봐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의 질문으로 대답해드리면 더 맞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안전 그 질문으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지만 좀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저의 생각대로 만약에 가정이 흘러간다면 이번 안전팀은 그것이 저번에 시행했던 그 앞에 스탠딩 좌석 쪽은 학생증을 검사하는 부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해서도 수요가 꽉 차고 대동제 행사 기획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 예배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안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를 통해서 점검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 뭐 외부 경호 업체나 그런 것을 고려해 보겠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이 내주신 그런 학생 예비를 외부 경호 업체에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뛰고 조금 더 눈을 돌고 지켜본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그 부분을 학생회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당할 수 있는데 꼭 외부 업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예시나 아니면 이유가 없다면 앞선
진행 상황처럼 저희가 안전을 좀 더 고심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총학생회실 기록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임기가 끝난 뒤에 자료가 유실된다고 공약집에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저희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인 게 큽니다. 저희가 그 자료가 유실된다고 임기가 끝나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넘겨준다 한들 온라인 자료는 분명히 변경에 취약합니다. 삭제될 수 있고요. 컴퓨터 하드웨어에 놔둔 만큼 메일을 삭제할 수 있고 아이디 계정을 변경할 수 있고 또한 뭐 하드웨어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뭐 초기화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는 종이로 남겨두려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도 이전까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전 연도의 정책들을 대체 무엇을 내세웠고 왜 시행이 안 되는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된다면 최대한 뭐 저때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정책집을 모아서 만약 다음 선거가 있다면 저희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선거가 있다면 정책집 공개를 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오고 그의 발전 방향이 나오고 그런 형식의 인수인계를 꾀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유실은 그 학생이기 때문에 졸업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떠나거나 아니면 임기가 끝나거나의 이유로 유실되었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서면으로 이제 보관을 하겠다는 것이고 오프라인으로 보관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단순히 그 보관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 때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학생의 인수인계는 온라인상으로 파일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뭐 일주, 하루 이렇게 날마다 세분화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큰 파일로 명목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많은 파일들 중에 파일 이름들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 저희가 필요한 것과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그 부분이 정확히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등 실제 학생의 경험을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보다 확실하게 하고자 총학생회 기록실에서 온라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오프라인도 진행을 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파일의 명이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보면 되는지를 오프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공약입니다. 수강 신청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의견인 거고요. 수강 신청 시스템이 약간 잘못되고 이렇게 바뀌면 좋은 바뀌는 하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들을 수업이 없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그 수업을 듣지 못하면 뒤에 모든 수업을 듣지를 못하는데 그게 여석이 안 풀리고 교수님의 여건이 안 돼서 교수님의 여건이 안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석이 안 풀려서 아무런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전공 수업을 찾다 보니 이게 수강 신청이 엄청 여석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수강 신청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들을 수 있는 과목 자체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양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학생의 측에서 힘을 써주실 수 있다면 약간 이렇게 전 특히 전공이지만 전공 과목을 조금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적극 동의합니다. 먼저 기초교양 과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교양 과목의 다양화 및 확대 이름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 이미 그 기초교양 과목 TF라는 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그 움직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지금 상황이 왜 지금 진척되고 있느냐라고는 문의해놓은 상태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의 바람이나 왜 아주 새로운 강의라는 게시판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를 적어주시면
다음 연도 학사 일정이나 그런 녀석 공포나 수업 개설 때 반영하겠다는 게시판인데 게시글 수가 0개입니다. 이만큼 저희 자체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일반적인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인데 왜 총학생회가 필요하느냐. 이 의견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물어본다고, 그런 홈페이지 상으로 물어본다고 아무도 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학교 홈페이지 깊숙이 숨어있는 걸 저희가 공약 준비하면서 찾은 거 저도 처음 봤습니다. 15년도부터 있었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학교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에 어떤 과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줄 수 있는 그 확실한 가교 역할을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공 과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아쉽게도 전공 과목은 그 교무팀과 별개로 단과대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개설과 그 녀석의 권한을 이제 단과대, 학과, 과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중문위 때 만약에 중앙운영위원회 때 각 단과대학 회장과 논의할 때 의견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진행은 각 단과대에서 먼저 진행하는 게 순서적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학과 조민규라고 합니다. 그 학사제도 협의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학사제도 협의체에 대해서 이제 교무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 규정사항에 근거가 없어서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힘들어서 이 학사제도 협의체를 마련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학사제도 협의체도 교무위 학생 참여와 똑같이 규칙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그냥 학교 교직원분들과 학생대표가 만나서 말만 하는 자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총장 학생대표와의 만남 정렬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학생대표와 학교의 협의체 신뢰성을 증대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무회의 관련해서 아까 학칙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학칙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네, 평의원회에서 회의가 열리게 하거나 저희가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려면 15%의 인원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학생 인원이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학생이 원할 때, 학생이 문제의식 내고 있는 학교의 중대사가 있을 때 평의원회를 결정해야 될 평의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의사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많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무회의에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선다고 생각한 것이 학사제도 협의체인데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최고 결정권자를 계속 끼워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속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내려오는 게 빠릅니다. 반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를 앞에 앉혀두고 해당 담당 직원분들이 계시면은 조금 더 성실한 답변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도 교무팀 이런 여러 부처들을 다니다 보면서 느낀 건데요. 팀장님이랑 얘기하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직원분들입니다. 그런 느낌에서 저희가 총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싶다라고 적은 거였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구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칙 개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기 중에 이거는 끝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인수인계상에 좀 더 강화가 있다면은 학칙 개정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답변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관련한 사항 인지하였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학칙 개정도 동시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패널 그리고 일반 참관 학우분들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분들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후보 이기훈 학우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공약들이 방향성이 많이 같다고 저는 생각된 게 오늘 공청회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학생 우선 편의 그리고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의 방향성을 많이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질책과 관심과 의견이 저희의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됩니다. 그처럼 저희를 많이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리 준비해주신 언론사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네, 끝까지 남아 계신 학우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질문해주신 학우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우리 학교 학우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의견들도 꼭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기조가 다름이 움트다인 만큼 정말 다름이 움튼 아주대학교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